유전자 검사 한 장이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평범한 며느리였던 그녀는 어느 날 시아버지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손녀의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쉽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챘습니다. 이 검사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요. 상속, 외도,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또 다른 가족.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에리는 평택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 간호사 경력 13년. 그녀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혜린의 삶은 언제나 계획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대학에 진학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22살에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곧바로 평택의 종합병원에 취직했지요. 부모님은 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혜린 역시 만족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으니까요. 결혼은 28배 했습니다. 남편 차민규는 병원 근처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민규는 말수가 적었지만 신중하고 배려심이 깊었지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연애했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평택에서 오래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차덕령은 작은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며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평택 시내에 상가 건물 하나와 토지 몇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혜린이 결혼하기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누이 차민정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결혼 후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따로 살았지만 주말마다 찾아뵙고 명절에는 정성껏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했지만 며느리에게 늘 만족스러워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제일 착해. 시아버지가 가끔 던지는 칭찬이었습니다. 혜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딸 차서연이는 지금 8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지요. 혜린은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야간 근무로 힘들 때도 딸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지요. 혜린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이 왔을 텐데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지요. 혜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혜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규 역시 평소답지 않게 긴장한 모습이었지요. 혜린아, 앉아봐. 시아버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서연이 유전자 검사를 좀 해야겠어. 시아버지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혜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갑자기 왜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대답했지요. 필요한 일이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혜리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혜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별일 아닐 거야. 혜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의문 없이 동의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지요. 검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린아, 나를 믿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검사만 하면 다 명확해질 거니까. 하지만 혜린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유전자 검사를 왜 하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다니요. 게다가 남편은 왜 그렇게 쉽게 동의한 걸까요? 그날 밤 혜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옆에서 남편은 편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함께 7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시아버지는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걸까요? 손녀를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혜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린은 일찍 일어나 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씩씩하게 밥을 먹었지요. 혜린은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8살 딸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엄마,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서연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혜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 예뻐서.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은 서울에 살면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먼저 전화를 걸어왔지요. 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서연이 검사 얘기. 민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세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민정도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서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언니, 혹시 아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혜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검사 받으세요. 아마 별일 아닐 거예요. 민정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검사를 재촉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문제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혜린만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혜린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버님이 왜 검사를 하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민규는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궁금하긴 하지. 근데 아버지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 딸 친손녀 맞잖아. 검사에서 증명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민규의 대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혜린은 답답함을 느꼈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검사를 하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민규는 다시 TV를 켰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혜린은 그날 밤 또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단단한 표정, 남편의 무심한 태도, 신우이의 어색한 침묵,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혜린은 느꼈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더 큰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의심의 씨앗이 혜린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시무시한 진실로 자라날 예정이었습니다. 혜린은 결국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은 빨리 끝내자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혜린은 딸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정한 곳은 평택이 아닌 서울의 한 대형 검사센터였지요. 왜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시아버지와 시누이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서울에서 일한다며 미리 와 있었지요. 언니 오셨어요. 민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지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왜 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 건강한지 확인하는 거야. 금방 끝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혜리는 속이 쓰렸지요.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다니요. 검사가 끝나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과를 본인이 직접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받으면 안 되나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내가 신청한 거니까 내가 받는 게 맞아. 더 이상 따질 수 없었습니다. 혜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린은 시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찾아온 건 처음이었지요. 시아버지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혜린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거실 서랍장에 시아버지의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런 짓을 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서류들을 뒤적이던 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통의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지요. 혜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상속 설계 상담 안내문이었습니다. 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상담 일정과 준비 서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혜린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 지참 요망. 혜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상속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상속 구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거라는 뜻이었지요. 왜일까요? 손녀가 친손녀가 맞는지 확인해서 뭐 하려는 걸까요? 혜린은 더 뒤적였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토지명의 변경 관련 서류였습니다. 평택 외곽의 땅 3필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땅을 팔지? 혜린은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땅을 절대 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은 재산의 근본이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그런 분이 갑자기 땅을 판다는 건 뭔가 큰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은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혜린아, 왜 왔어?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린은 재빨리 거짓말을 했지요.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요. 근데 아버님 안 계셔서 그냥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고맙네. 시아버지는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해리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해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속, 유전자 검사, 땅 매각.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해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요즘 땅 파신 거 알아?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었어. 현금이 필요하시대. 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신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사업 때문인가? 남편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 숨기는 걸까요? 해리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랑 상속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떻게 연결돼? 아버님 집에서 봤어. 상속 상담 서류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져오래. 혜린의 말에 민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지요. 아버지가 상속 계획을 새로 짜시나 보네. 왜 갑자기? 그것도 유전자 검사까지 하면서? 모르겠어. 나이 드시니까 정리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 민규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해리는 답답했지요. 다음 날 해리는 병원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희 선배는 간호사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선배님, 유전자 검사가 상속이랑 관련 있을 수 있나요? 이선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 보통은 친자 확인할 때 하지. 상속권 다툼 있을 때 진짜 자식인지 확인하려고. 이선희의 대답에 혜린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손녀를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누이 민정이 시아버지 댁에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혜린도 함께 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갔지요. 시아버지 댁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민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혜린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지요. 언니 왔어요? 민정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혜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답했지요. 집안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정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시아버지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혜린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민정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지요. 혜린은 슬쩍 내용을 봤습니다. 검사센터 로고가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열람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인 이름은 차민정이었지요. 혜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누이가 왜 검사 결과를 직접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받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화장실에서 나온 혜린은 민정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민정 씨, 검사 결과 언제 나온대요? 민정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이번 주 금요일이래요. 아버님이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아, 네. 아버지가 바쁘실까봐 제가 대신 받을 수도 있어요. 민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혜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뿐이었습니다. 왜 시아버지는 갑자기 상속 계획을 바꾸는 걸까요? 유전자 검사는 왜 필요한 걸까요? 시누이는 왜 검사 결과를 선점하려는 걸까요? 혜리는 느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자신과 딸일 거라는 걸요.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해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했지요.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게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더 큰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해린도 몰랐습니다. 진실은 해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해린은 화요일 오후 휴무를 이용해 다시 시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불안 속에서 기다릴 수 없었지요. 시아버지는 회사에 나가셨습니다. 해리는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지요. 해리는 서재부터 살폈습니다. 책장 뒤편에 오래된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지요. 해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지요. 해리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배가 불러 있었지요.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해리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998년이면 민규가 13살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지요. 그런데 왜 시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사진을 찍었을까요? 게다가 임신한 모습으로요? 해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해리는 더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같은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보였지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금액은 선명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었지요. 해리는 더 깊이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토지명의 변경 서류였습니다. 평택 외곽의 땅 한 필지가 2015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지요. 수취인 이름은 한지원이었습니다. 한지원? 해리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왜 시아버지는 이 사람에게 땅을 넘겼을까요? 해리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봤지요. 세 번째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편지는 보관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한지원이었지요. 해리는 숨을 고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덕영 씨, 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지은이가 이제 26이 되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도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이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 날짜는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지요. 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숨겨진 딸이 있었습니다. 한지원이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지요. 이름은 한지은. 지금 26살이었습니다. 17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보낸 건 양육비였을 겁니다. 2015년에 땅을 넘긴 것도 아마 보상 차원이었겠지요. 그리고 올해 초 그 딸이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해리는 이해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진짜 목적을요. 시아버지는 서연이가 친손녀가 아닌지 확인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지요. 새로 나타난 한지은이 진짜 딸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상속 구조를 새로 짤 수 있으니까요. 해리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으로요. 몇 번의 시도 끝에 SNS 계정 하나를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본 해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지은은 시아버지를 빼닮았습니다. 눈매, 코, 인매까지 똑같았지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덕령의 딸이 맞았습니다. 해리는 그녀의 게시물을 훑어봤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평택의 풍경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지요. 댓글에는 이런 글이 보였습니다. 고향에 온 기분이에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해리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한지은은 이미 평택에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리고 상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민이었을 겁니다. 26년간 숨겨왔던 딸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한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을 거고 시아버지는 결국 받아들였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이의 검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해리는 더 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한지은에게도 상속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재산을 셋으로 나누면 민규와 민정의 몫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려 했을 겁니다. 친손녀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속권을 주겠다는 식으로요. 해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친손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규의 상속권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해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짜 의심하는 건 민규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핑계일 뿐이고요. 진짜 목적은 민규가 친아들인지 확인하는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도를 했다면 민규의 출생 시기와도 겹칩니다. 혹시 시어머니도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시아버지는 그걸 의심하는 걸까요? 해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얽혀 있었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린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서류와 사진을 상자에 넣고 제자리에 놓았지요. 시아버지였습니다. 해린아, 왜 왔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해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청소 좀 해드리려고요. 청소는 됐어. 집에 가봐. 시아버지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요. 해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한지은이라는 분 아세요? 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어? 서재에서 편지를 봤어요. 그분이 아버님 딸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해린의 질문에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 딸이야. 인정이었습니다. 해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는 그분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어. 다른 이유가 뭔데요? 시아버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깊게 쉬었지요. 해린아, 가족이란 게 생각보다 복잡해. 넌 아직 몰라. 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제 딸이 검사받는 건데요. 해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혜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결과 나오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혜린은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은 혜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로 모든 걸 결정하려 했지요. 혜린은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의 평화는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요. 시아버지의 외도, 숨겨진 딸,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비밀들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고 누군가는 배제될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모든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혜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과 맞서야 했습니다.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 혜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지요. 혜리는 병원 당직을 바꿔서 오전에 시간을 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검사센터에서 결과를 받는다고 했지만 혜린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기다릴 수 없었으니까요. 검사센터 앞에는 이미 시아버지와 시누이 민정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도 함께였지요. 한지은이었습니다. 혜리는 처음 보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SNS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시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혈연이었지요. 언니, 이분이 한지은 씨예요. 민정이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한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역력했지요. 혜린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은 함께 검사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의료진이 봉투 2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차덕영님과 한지은님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차덕영님과 차서연 양의 조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의료진이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확인됩니다. 한지은이 시아버지의 진짜 딸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지요. 한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결과가 딸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조성관계 확률 99.98%, 생물학적 조성관계가 확인됩니다. 서연이도 친손녀가 맞았습니다. 혜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검사는 왜 했던 걸까요? 상담실을 나온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린아, 오해했다면 미안해. 너희를 의심한 게 아니었어. 그럼 왜 검사를 하신 거예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날 찾아왔을 때 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26년 동안 숨겨왔던 일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지.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지은이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한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뿌리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검사는 민정이 요구했어. 모두의 시선이 민정에게 쏠렸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언니, 오해 마세요. 저는 그냥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리는 이해했습니다. 시누이는 재산이 걱정이었던 겁니다.
한지은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봐 불안했던 거지요. 민정아, 내가 걱정하는 거 아빠도 알아. 하지만 가족은 재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이도 내 딸이야. 26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했지만 이제라도 인정하고 싶어. 그리고 서연이도 내 손녀가 맞아. 모두 내 가족이야. 혜리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차갑고 계산적으로만 보였던 시아버지였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고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한지은 씨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어머니 유언이 그러셨거든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고 찾아보라고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혜린의 마음이 아팠지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요. 어머니가 제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외롭진 않았어요. 한지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5사람은 시아버지 댁에 모였습니다. 남편 민규도 회사에서 서둘러 왔지요.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지은이한테도 과거를 숨기고 도망쳤어.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0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지은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너희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누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의외로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리는 남편을 새롭게 봤지요.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과할게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재산만 생각했지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환영합니다. 한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도 울었지요.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혜린도 한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가족은 넓어질 수 있다는 걸요. 한지은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치는 저녁이었지요. 서연이도 새로 생긴 고모를 좋아했습니다. 고모,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럼 꼭 놀러 갈게. 한지은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상속 계획을 짰습니다. 세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내용이었지요. 민정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공평하게 하세요. 저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민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요. 한지은은 평택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금을 도와줬습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카페에 모였지요. 언니, 커피 정말 맛있어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한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가 좋아해 주셔서 기뻐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혜린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연이와 한지은이 함께 꽃을 보며 웃고 있었지요. 혜린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진실은 때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나았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족은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더 넓어졌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었지요. 혜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와 한지은이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혜린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혜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숨겨왔던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진 거지요. 이제는 세 자녀, 그리고 손녀와 함께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욕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한지은과는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지요. 민규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가족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한지은에게도 좋은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혜리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봄바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혜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지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혜리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야 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가족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